A10이죠. 분당 4,000발의 연사력을 가진 30mm 게틀링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게틀링건에서는 열화 우라늄 관통탄을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적전차의 뚜껑을 아주 쌈박하게 따줄 수가 있었죠. 11개의 하드포인트에 매버릭 미사일 같은 공대지 미사일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느린 속도로 날아다니다 보니까 적의 대공포화로부터 맞아도 어느 정도 날아다닐 수 있게끔 하려고 장갑판을 갖다가 설치했고 생존성도 굉장히 좋게끔 설계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게 탱크 킬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나왔던 당시 1975년에는 나오자마자 부식이 되어버린 애물단지 취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한국은 A10을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1977년 한국은 미국의 F-16A형 도입을 타전했지만 당시 미국은 박정희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던 카터 행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죠. 카터 행정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문제와 핵개발 문제를 거론하면서 F-16A형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형인 F-16-79라는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F-16에 팬텀기가 쓰고 있는 J-79 엔진을 갖다가 장착한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요. 당연히 성능이 고자가 돼버리지. 그래서 공격기나 먼저 도입하자고 A7D형이나 A10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고성능 항전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A7D형은 미국이 대놓고 제동을 걸었고 저성능인 A10이나 사가라고 한국한테 이야기했죠. 한국 측은 그러면은 30mm 열화 우라늄탄이라도 팔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메모차게 거절했죠. 결국 차일피일 사업이 미뤄지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재규어 성님한테 대국적인 정치를 당해버리면서 사업이 뒤집어져 버리고야 말았죠. 두 번째는 80년대 말에 미군이 A10을 갖다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리는 김에 한국군한테 주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에서는 내부 발언권이 엄청나게 세던 육군이 이 A10의 도입을 엄청 반겼거든요. 심지어 이때는 미국이 저항상 열화 우라늄탄까지 주려고 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1980년대 중반부터 열화 우라늄탄을 도입하려고 꾸준히 시도를 해오고 있었고 미국도 여기에 굳이 말리진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곧이어서 걸프 전쟁이 터졌고 A10이 이라크군을 상대로 엄청난 전과를 올리자 A10의 퇴역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한국은 군침만 흘릴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는 무려 21세기인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좀 있으면 한국군의 팬텀기, 똥파이브 이런 게 전부 다 퇴역할 예정이어가지고 한국군의 미래 전술기 숫자가 300대 정도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근데 막대한 돈을 추가로 들여가지고 새 전투기를 살 돈은 아깝고 그러니까 미국에 남는 F-16C가 있으면은 좀 임대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미국도 그때 F-22의 대량 생산이 물 건너가 버리고 F-35가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됐던 그 간극이었거든요. 하필이면은 F-16 대신에 귀여운 A-10을 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러나 당시 한국군이 원하던 기종은 제대로 된 초기 활동이나 혹은 유격이라도 띄워줄 그런 전투기들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